한국 화장품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9% 감소했고요. 영업손실 20% 또한 감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퍼센테이지가 똑같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식회계 개연성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한국 화장품이 생산과 영업을 왜 분리를 시켜가지고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회사와 또 한국 화장품이라고 영업 부문만 또 별도로 회사를 만들었는지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뭐 꽤 오래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 85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84억 분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이게 총판대리점도 아니라는 얘기 같습니다. 일부만 제품을 상품으로 가져와 가지고 한국 화장품의 제품을 상품으로 가져와서 그거를 어떻게 무슨 선물 세트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또 별도로 판매하고 또 아니면은 한국 화장품 제조회사에 나오는 제품만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조합을 해서 그렇게 세트 화장품을 판매하는 거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한국 화장품이. 어쨌든 매출이 29% 줄었고요. 매출 원가가 더 적게 증가를 했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이것은 이제 상품 매입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그런 의미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관리비가 32.8%나 크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영업 손실 폭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매출 총이익도 좀 내려갔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비용을 그래도 좀 줄여본다 해가지고 영업 손실을 폭을 29% 좀 줄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상품 유통업이기 때문에 스루프트 회계하고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의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인식하는 부분이 뭐 또 매출 원가나 매출 재료비나 거의 이제 성격은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똑같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수르풋율이 4.1% 떨어진 것은 그만큼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운영 비용을 좀 감소를 시켰어도 생산성은 결국 0.02 포인트가 더 내려가서 영업손실 17억 원 전년도보다 좀 영업손실 폭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 제조의 매출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총판석적으로 분리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 제조도 별도 판매 조직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매출이 이것뿐이 안 일어났다면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도 저도 매우 궁금한데 어쨌든 상품이 2억 6,500만 원 감소를 했고요. 평가 충당금이 2억 8,300만 원이 말하자면은 더 발생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올해 갑자기 상품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한 이유는 모르는지 모르겠다. 전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재고 잔액을 줄이면은 매출 원가가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매출이익이 감소하는데 적자 상태에서 또 매출이익을 더 감소시키려고 일부러 했을까? 뭔가 회계 기준 맞춰본다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머리들은 돌렸지만 더 머리를 못 돌린 부분이 이제 분석에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비성분에서 아까 재고자산 명세에 재고가 중고로 되어 있죠. 그런데 재고자산 변동의 비성분에서 마이너스 238이라고 쓰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고자산 변동에서는 감소했는데, 그럼 여기서 플러스로 표현돼야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로 표현돼 있어요. 이게 그 한국 화장품 제조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그런 그 순리에 맞게끔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한국 화장품만 왜 이렇게 틀리냐. 그럼 회계도 그 뭐 독립적으로 물론 회사가 틀리느냐 하겠지만은, 어떤 그 같은 계열끼리 의사소통을 안 하는 거냐, 이게 의도적인 거냐 비의도적인 거냐, 왜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해버리면은 그 매출원가를 줄여가지고 매출 그 손실 속에서도 매출 손실을 좀 더 줄여볼까,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원가 재료비가 22.5% 내려갔고요. 운영비용은 32.8%를 감소시켰습니다. 가공비란 게 있을 수가 없겠고요. 그 상품 유통업이니까. 재고자산 매출원가 그 회계 투명성 3단계를 한 표에다가 다 몰아가지고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만은, 자, 이 기초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상품 매출원가라는 것은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상품 매입액을 더해가지고 기말 상품액을 빼면은 상품 매출원가가 나옵니다. 요거를 그 비정분에 표기할 때는 기초 상품 빼기 기말 상품, 그 다음에 상품 매입액을 해도 결과는 같게 나오죠. 그러니까 기말의 상품이 감소했다면 요 기초보다 작다면은 플러스로 표기돼야죠.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재고가 줄었으니까 플러스로 표기되는데, 비성분에 아까 마이너스로 표현됐죠. 그래서 그 갭이 5억 원이나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 범위가 5억 원이나 크게 증가를, 발생 범위가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단계에서 그게 극명하게 보여지는데, WCAI가 마이너스면은 줄었으니까 이쪽에서는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금액이 또 여기는 일치합니다만 여기서는 또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가지고 5억 원어치만큼 재고자산 아닌가 분식회계 범위가 5억 원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현금흐름표 기준으로는 뭐 일반적으로 다 맞히니까. 그래서 플러스로 표기되어야 할 비성분의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매출원가를 감소시켜 영업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의도적으로 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는 그 23억 원대로서 3.8%가 감소했어요. 직원수는 변동이 없는데, 뭔가 그 수당 같은 것들이 뭐 안 나가서 그런 건지 임금이 깎였어요. 3.8%. 남들은 임금을 다 올려주는 마당에 임금을 못 올리고 오히려 깎았습니다. 직원들이 그 동기부여가 될지 의문입니다. 연간 한 6천만 원 정도 그 연봉이 예상이 됩니다. 지급수수료도 크게 깎았습니다. 말하자면은 뭐 직판을 하려고 그런 건지, 너희들 없어도 우리가 직접 판매를 해. 뭐 유통구조상의 지급수수료가 나가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상품 재고 회전율이 1.7 회전으로서 그 8.2% 증가했는데, 수납분율은, 죄송합니다, 제가 코감기가 걸렸어요. 수납분율은 마이너스거든요.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상품 매입가격 하락과 상품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상품 매입가격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상품 판매 가격은 변동이 없는 거로 이미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증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투명하다고 반증을 해드리고 싶은데 반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논리도표에서 충분조건이라는 건데요.
재고 회전율 상승과 수르픈율 하락의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하는데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상품 가격 판매 가격 인하가 입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데이터 확인이 불가하다. 또한 거기다가 상품 판매 가격은 불변으로 공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분식회계가 계속 유효하다는 거죠. 그 가정이. 그래서 이 회사를 위해서 반증을 해줘야 되는데 반증을 위해서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가 뭐냐. 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제가 제 지식의 한도 내에서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아마 논리가 맞아떨어질지도 몰라. 반증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스루픈율이 하락 떨어졌으니까 수량으로 하면은 회전율이 더 떨어졌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죠. 반증이 되지 않는다면 분식회계 개연성은 끝까지 유효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회계 개념으로 매출원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그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130억 원 정도는 해야 된다. 86억 원 했는데 이만큼 크게 갑자기 그 4분기 내에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30억인데 그거를 만약에 달성했다 그래도 한 마이너스 2억 5,500 정도.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양호해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족을 한다면은 이 경우 계속 재고를 떨어뜨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제 조건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재고를 10% 늘린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흑자로 돌아섭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아주 망령이고 모순인 거죠. 노력을 안 해도 재고만 증가시키면은 그러니까 상품 매입을 더 해버리면은 이익이 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또 매출을 더 안 했는데도 이게 원가 회계의 모순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거를 이렇게 표를 만든 거고요. 스루프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까 그 원가 회계는 이 130억 정도 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한다 그러면 한 105억 원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27억 적자로 예상이 되는데 재고 회전율을 무려 그 39.2%나 그 증가를 시킬 수 있냐? 그러면은 매출이 그 178억 원. 그러니까 과연 이 100억 예상하는 게 178억 원으로서 증가시킬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이익을 내려고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너무 느리거든요. 지금 상품 재고가 1년에 3회전 한다 그러면 유통회사로서는 이거는 뭐 재고가 썩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거거든요. 왜 쓸데없이 재고들은 그렇게 많이 구매를 해놔가지고 못 팔아먹는지 팔릴 수 있는 것만 해가지고 안 팔리면은 그다음에 구매를 안 해야 되는데 벌써 몇 년 돼가지고 아마 그 악성 재고들이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재고 회전율을 올리는 방법은 그 여러 가지 그 경영 혁신이나 또 영업에서의 뭐 특별 활동이 있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얘를 생산 감소라기보다도 그 상품 매입을 좀 줄여가지고 3회전 하도록 된다 하더라도 계약 당시에 그 27억 원 마이너스 아우 죄송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178억 원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익을 한 11억 원 낸다면 177억 원은 해야 된다 하는 계획 예측을 좀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가가 그래도 조금 올랐어요. 경영성과 미래 가치는 떨어졌는데 그 한국 화장품이 왜 그 시중에서 이렇게 그 주가를 좋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
장부 가격 대비 또 그 557%나 되거든요. 그게 뭔 이유가 있을까? 남들은 그 장부 가격 이하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한국 화장품이 왜 이렇게 이쁘게 보이고 있을까? 제 생각에는 이쁘게 보일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이 올해 1분기, 상반기, 3분기 그 랜덤 샘플 해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느끼는 게 주가의 변동폭이 아주 그 올랐다 내렸다 그 큰 데를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 데만 골라가지고 작전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이 작전 세력이 들어왔다 아니다 그거는 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그 한국 화장품을 그 선택한 이유는 주가가 갑자기 뛰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뛴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분석은 지난 과거를 하는 거지만 주가는 미래 가치를 보고 하는 건데 분석에 의한 미래 가치는 떨어졌는데 제가 모르는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뛰었겠죠. 아니면 작전 세력에 무슨 찌라찌 같은 게 뭐 돌았든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 한국 화장품 제조가 20% 지분 가지고 있고 임충훈 씨가 12.54%, 김숙재 씨가 11.75%, 이용준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4.74%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 화장품 제조 회사에 이어서 한국 화장품 상품 유통 회사를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